노동법 실무, 구조조정 이슈에서 고용보장 약속과 정리해고의 효력. 중앙경제 이슈 리포트 2016년 7월 8일자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1. 소개 이유. 최근 부실과 불황으로 인한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문제가 연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개 구조조정 이야기 속에는 늘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인력 감축 이슈가 먼저 대두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와 단체 협약 또는 별도의 협약 형태로 소위 말하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고용안정협약이 논쟁의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안정협약의 기본 개념과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에 관해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 고용안정협약이란 고용안정협약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을 금지하거나 그 실시 여부와 요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하는 단체 협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용안정협약의 개념 정의는 현행 법률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실정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인 협약 내용을 보고 그 개념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협약의 내용도 각 회사들의 사정에 따라 모두 상이하며 학자마다 내리는 정의도 조금씩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3. 고용안정협약의 유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안정협약은 실무적으로는 여러 형태로 체결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나는 고용보장형입니다. 이것은 정리해고 등에 대해 그 자체를 금지하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해고 동의형입니다. 이것은 해고의 실시 여부와 요건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고용보장형은 대개 이렇게 표현됩니다. 회사는 인위적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인력 재배치 등 해고 회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는다. 현 재직 인원에 대해 고용보장을 확약한다.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해고 동의형에서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정리해고나 사업장 조직 통폐합에 따른 직원의 해고 시 노조와 사전에 협의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행하되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단체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리해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동의형에서 약속한 것과 달리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 또는 협의 없이 정리해고 등을 실시하거나 고용보장형에서 약속한 것과 달리 고용보장을 약속하고서도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경우에 과연 그 정리해고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논쟁거리입니다. 5. 법원의 판단.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판례는 대략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해고 동의 조항을 해고 협의 조항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는 노동조합의 동의권 또는 협의권에 대한 남용이나 포기가 없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셋째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규범적 효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고 동의 조항을 해고 협의 조항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2공사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해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해 노동조합과 합의해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 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여기서 잠깐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서 노조가 단체 교섭 사항으로 요구할 수 없는 사항, 혹은 노조가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고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의 경영권이라는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해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 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그리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합의를 협의로 해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니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왜 애써 굳이 양자가 합의한 것을 협의로 바꾸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동의 조항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버틸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고집 부리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뒤에 말씀드리는 판결 논리가 그렇습니다. 노조의 동의권 남용 또는 포기가 없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명문상의 해고 동의 조항을 있는 그대로 동의 조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또는 포기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A 생명 사건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리 해고는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회사가 노동조합 측과 정리 해고에 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정리 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불법적인 쟁의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이 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합의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서 규범적 효력, 그러니까 노사가 단체 협약에서 서로 지키기로 했던 내용의 효력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판단을 법원이 한 경우입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 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 해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F사 사건에서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언급하여 고용보장 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즉, 판결에서는 다만 정리 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 협약을 두고 있더라도 단체 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서 사용자에게 단체 협약의 이행을 강요할 경우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체 협약 지키라고 강요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단체 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 해고를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체 협약에서 합의할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6. 최근의 흐름.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최근에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먼저 해고 동의형에서는요, 합의를 협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해고 합의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되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이나 포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용보장형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F사 사건이 2014년 판결입니다. 최근 판결이지요. 이렇게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정 변경의 법리를 통해서 예외적인 인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사정 변경의 법리는 민법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법리인데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정리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처할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그럴 때만 사정 변경 법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저 사정 변경 법리를 너무 믿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